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 서비스 무역 수입액이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9억 7천만 달러, 하나로 1조 1,70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로펌의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으며 머지않아 법률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IT, 플랫폼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인수합병, 크로스보더 사건이 증가하며 법률 서비스 무역 규모가 계속 커질 거란 전망 속에서 글로벌 시대에 K중재의 저력을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맹수석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상사중재원이 설립된 지 56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한 법정의 상설중재 기관이죠. 네. 그래서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과 알선까지 하는 그런 그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초창기에는 중재 건수가 10건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만 예. 지금은 400에서 500건 정도 중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유효적절히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그 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원장님 대표적인 국내 상법 전문가신데요. 네. 지난 12월에 원장을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요. 어떤 일로 많이 바쁘신지 궁금해지네요. 상법 학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그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그 분쟁 해결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더 이런 그 ADR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해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인들이나 법조인들도 사실상 이 중재 제도의 어떤 기능, 효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네.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매우 감사하고 또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이 중재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온 업종이 대표적으로는 건설, 그리고 무역, 일반 상거래,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앞으로 이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늘려나갈 포부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이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건을 주로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특히 이 연예인들도 중재제도의 효용성을 알고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상당히 사건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한 그런 사건들도 접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사건 관련 이런 분야가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상당히 아주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나 또 금융 산업 분야 이런 쪽으로도 그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하시는 업무가 중재 업무도 있지만 네. 네, 알선, 조정 같은 업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제도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중재제도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사법부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단심제나 마찬가지죠. 중재제도는.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의 효력은 궁극적으로 3심제도 하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그런 강제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단기간 내에 분쟁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로서 조정제도가 있는데요. 이 조정제도는 외부 전문가들을 우리가 조정인으로 모셔서 네.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재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조정인의 조정안에 대해서 조정이 조정안을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 당사자가 그걸 수용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중재가 그러니까 그 중재는 그냥 확정 판결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갖습니다. 이건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분쟁이 해결되는 네. 종식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알선은 저희 대한상사 중재원들의 인프라가 매우 훌륭합니다. 네. 경험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상사 중재원의 직원들이 개입해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에게 안내 등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알선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에서 분쟁에 대해서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년 평균 한 500~600건 정도 무료 아.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네. 신청인들의 그런 그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료 상담을 통해서 약 50~60%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러한 지금 데이터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많은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택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상 각국의 사법제도가 상이하고요. 예. 특히 어떤 한 나라에서 내려진 판결을 예컨대 A 국가에서 내린 판결을 B 국가에서 강제 집행이 반드시 보장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항상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하는 무역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재제도 같은 경우는 뉴욕 협약에 의해서 일단은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네. 상대국 A 국가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에는 그 B 국가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이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네.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것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해당하는지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재판 제도가 갖는 이런 한계성, 물론 이제 권위도 있고 네.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어떤 신뢰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예. 또 그런 그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그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그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자로서 ADR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동안 그 ADR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일반 시민들, 특히 또 일반 기업들이 이 ADR 제도로서 중재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만 남지 않았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소송공화국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그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그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이런 그 중재제도 등 이런 그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제도를 좀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야로 사실은 중재제도를 홍보하고 또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제 세계화로 국제 분쟁도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중재센터 출범 이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네. K중재에 대한 해외 평가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지금 약 6년여 동안 세계적으로 K중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인근의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를 찾는 네. 그러한 그 수요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그 외부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그런 점을 저희들이 10분 활용해서 국제거래 분쟁 사건에서 좀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네. 수 있는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되겠다. 또 이런 포부도 가져봅니다. 네. 저희 나라는 무역 수지 흑자국인데요. 네. 유독 서비스 분야만큼은 적자입니다. 법률 서비스 역시 한 5천만 달러 정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저희가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네. 혹은 우리 기업의 인식이 조금 변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집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무역 강국이면서도 수출 등 해외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어떤 그 처리도 국제적으로 특히 국제 분쟁 해결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로 그런 그 적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인류 그런 그 기업으로 성장은 했습니다만 예. 그런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주로 외국의 분쟁 해결 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가 사실상 높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언제든지 거래 관계에서 분쟁은 물 밑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미연에 분쟁 해결 조항 하나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들도 사실상 그런 그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분 그런 지위를 활용해서 명실상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분쟁 해결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네. 분쟁 해결 기관으로 넣는 것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마침 저희들은 300여 명이 넘는 국제 중재인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 중재인들도 저희들이 인력 풀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활용할 이제 시점이 예. 됐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좀 더 널리 알려져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정착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동안에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산업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어떤 심리 시스템 같은 걸 잘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중재인들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실을 찾아서 여기 서울에서 중재 심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막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네.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예. 특히 이제 그 외국 당사자들이나 중재인들이 서울로 들어올 때 격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입국 절차 등에서 애로가 있어서 화상 심리 같은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화상 심리를 통해서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을 처리했습니다만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대한상사중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또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쟁 사건이 급증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이 한 120건 정도, 이 중에는 108건의 집단 중재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약 120건 정도의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중재 사건으로 지금 접수되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분쟁이 사실상 지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분쟁 사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제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애로를 겪는 그런 기업군들은 역시 중소 기업들이다. 중견 내지는 강소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는 것에 대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도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MOU를 체결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 예. 내지는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MOU에 기초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애로를 예.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더욱 발벗고 뛸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그 화상 심리를 이용한 이런 중재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혹 저희들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돼서 예. 심리 기일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전날이라든가 연락이 와서 심리가 연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거래 관계라는 게 사실상 상거래 관계는 신속하게 네.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분쟁의 해결도 사실상 신속하게 해줘야만 기업들이 또 다른 상거래에 전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확진으로 인한 심리 지원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실제로 화상 심리로 심리를 진행한 그런 예도 있고요. 예. 또 향후 그런 예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분쟁 서비스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재 생태계 혹은 네. 중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또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의 선두 국가인데 한 20여 년 전부터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재산업 활성화라는 그러한 기치하에 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은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지금 당장의 그 아웃풋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2, 3년, 5년 뒤에는 분명히 아시아의 선도 국가로서 예. 또 세계적인 그런 그 중재 플랫폼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좀 더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도 예. 함께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중재제도의 활용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기획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제도가 이게 준사법제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는 네. 결국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제도에 대한 어떤 공신력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투명한 시스템으로의 운영 그리고 중재인들의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런 예. 측면에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의 어떤 영입 이런 것들이 또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의 제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될 때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접점을 찾는 중재 분야는 하나의 작품처럼 소통의 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 중재 사건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중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이 화상 심리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업 자문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를 향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K-중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